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2년 8월 3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사를 하나 보고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과 또 최근에 있었던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 또 비트코인 상승, 기타 알트코인들 상승에 대한 생각과 현재 어떻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좀 괜찮을까, 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은 제가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제주도에서 어머니도 만나 뵙고 친구들도 만나고 제주도에서 좀 힐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다시 올라가면은 독서 모임도 진행할 생각이고, 독서 모임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는 아마 영상으로 제가 전달을 드릴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열심히 영상도 찍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충전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살펴볼 기사는 이 내용이에요. 넷마블, 컴투스 라인 등 IT 기업들 가상자산 사업 본격화, 해치랩스 웹3 솔루션 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이 해치랩스가 만들어낸 웹3 솔루션을 많은 대기업들이 다 참여를 해서 공유를 받고, 그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A부터 Z까지 웹 2.0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웹 3.0 구조로 바꿔나가겠다, 그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 해치랩스라는 회사는 2018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이고, 보안 감사나 트레이딩 솔루션 같은 거를 제공해온 회사고요. 대표적으로는 그 국민은행이랑 해시드랑 같이 합작해서 만들었던 이 한국 디지털 에셋 코다를 합작했었어요. 해치랩스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인 디사이퍼 그 회장을 맡았던 분께서 들어주신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디사이퍼라는 학회도 굉장히 지금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입지를 다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 씬에서 그 디사이퍼 출신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블록체인 기업들은 디사이퍼 출신 분들도 많을 뿐더러 그런 어떤 연결관계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쪽 출신인 께서 해치랩스를 만들어서 이 웹 3.0 시대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치랩스가 플레이투원이나 NFT, 마켓플레이스, 메타버스 프로젝트 등 웹3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임사 및 컨텐츠사가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넷마블, 컴투스 홀딩스, 액션 스퀘어, 라인, CJ ENM, 노드게임즈, 조이시티, 샌드박스 네트워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그러니까 게임사들도 있고 엔터사들도 있고, 그런데 게임사들도 그렇고 엔터사들도 그렇고 NFT, 결국에 웹 3.0, 이게 결국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은 웹 2.0 게임사에서 왜 웹 3.0 게임사로 나아가야 되느냐. 결국에 웹 2.0이랑 웹 3.0의 차이는 그 사용자에게 어떤 아이템들에 대한 소유권을 NFT로 주고, 또 사용자들이 플레이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토큰 이코노미가 설계된 그 토큰들을 받아가게끔 만드는 게 웹 3.0인데, 그럼 결국에 웹 2.0 게임사를 운영하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이익을 사용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데, 뭐하러 3.0으로 나아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웹 3.0이라고 그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나온 그 게임들의 퀄리티를 보면은 너무 별로잖아요. 너무 별로인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게 미래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냥 좀 약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웹 2.0 게임사들이 현재들 대부분인데, 미래에는 3.0으로 바뀌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리니지라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웹 2.0 시대의 리니지 게임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리니지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리니지 게임인데 3.0의 게임사에서 리니지랑 굉장히 비슷한 퀄리티의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리니지 수준의 어떤 퀄리티를 가진 웹 3.0 게임이 나왔어요. 같은 수준의 같은 퀄리티의 게임인데 2.0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게임으로 인한 보상이 온라인상에만 존재하고 진정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은데, 이 3.0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게임들은 내가 게임을 하면 할수록 그 아이템들은 온전히 소유가 내 것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나의 어떤 토큰들은 실제 현금화가 가능하네? 그러면은 2.0 플레이를 하던 분들이 3.0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면은 2.0에 있던 게임사들은 순식간에 이 3.0 플랫폼이 잘 갖춰진 게임사에 의해서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어떤 게임사들이 이 웹 2.0에서 3.0으로 나아가려는 준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 3.0 기반의 어떤 토큰 이코노미가 잘 짜여진 게임들이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 미래라는 거를 이 게임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흐름 속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대 흐름을 관찰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게임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NFT를 당장 발행할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방향성 자체가, 이 가상자산이 우리 생활에 녹아드는 이 방향성 자체가 맞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놓고 투자를 진행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비트코인이 상승해야만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게 거의 이 가상자산에서의 현재까지 깨지지 않는 룰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경우는 있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몇 번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려서 굉장히 고평가 영역으로 나아갔을 때가 아니고서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그 비트코인에 있는 자금들이 다 알트코인으로 빨려나가는 그런 이제 도미넌스 차트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장세가 아니고서는, 결국에 비트코인이 오를 때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장세가 이제까지 반복돼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특정 알트코인의 차트나 특정 알트코인을 살펴보기보다는 저는 비트코인 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비트코인이 현재 저점인가 아니면은 고점인가, 저평가인가 아니면은 고평가인가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요, 자, 하워드 막스 지금 사라, 저라면 이것을 삽니다라고 얘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4주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7월 5일날 올린 거거든요. 7월 5일날 썸네일 지금 사라라는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 5일이 차트로 보면은 이때거든요. 이때. 그러면은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거의 좀 귀신같이 저점을 잡았잖아요. 7월 5일. 제가 해체충 하려는 게 아니라 이 7월 5일날 저점인 상태에서 만약에 7월 5일 비트코인이 저점이라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7월 5일날 이더리움을 샀다고 해볼게요. 이더리움. 이게 또 7월 5일인데 이더리움을 이때 샀으면은 현재 시점에서 좀 내려왔어도 수익이 50% 정도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이더리움이 바뀌게 되면은 그 채굴자들이 이더리움을 채굴을 더 이상 못하게 돼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바뀔 수 있다.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 비슷한 재료로 계속 이제 펌핑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더리움 클래식도 역시 7월 5일날 이 이슈를 보고 잡았다라고 하면은 160% 수익 구간인 거예요, 지금. 물론 이거는 굉장히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보고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BNB 코인인데요. BNB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7월 5일이 이때거든요. BNB 코인을 이때 잡았다면은 똑같이 수익이 30% 이상 났습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이 저점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으면 우리는 알트코인도, 우리가 눈여겨봤던 알트코인도 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점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게 가능하겠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도 최근에 이제 말했던 이 저점을 맞춘 거는 굉장히 뭐 잘 맞춘 건데, 이건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고, 저는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과거 차트를 봤을 때 19년도에 이런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구간 아니면은, 현재가 이런 구간 아니면 저는 이 구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떤 경로로 보던 간에 더 큰 하락이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횡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평가 영역대에 있는 거는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은, 오히려 이런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를 해요. 과거를 놓고 보면은 거의 이런 식인 거예요. 이때가 저점인데 오히려 상승을 하고 나서 좀 떨어지고 좀 횡보하는 이런 구간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입을 이런 횡보 구간에서 오히려 진입을 하고 이렇게 크게 하락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추세를 보고 접근을 한다라는 방식으로 하지만 빠지게 기다렸지만 결국에 마이너스 20%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한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손해액이 요런 데서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좀 투자하는 것이 유효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평가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된 시점부터 과감하지만 지금 사라라는 어떤 좀 과감한 그런 썸네일을 써보기도 했죠. 뭐 이번 영상을 요약하자면은 시대의 흐름이 결국에 기관 투자자들도 이 가상자산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부분의 웹 2.0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웹 3.0으로 나아가기 위해 블록체인을 입혀서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고 그리고 NFT를 발행하고, 이것이 다가오는 미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것을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상자산이 결국에 다가오는 미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유망한 알트코인들을 투자를 해보자. 예,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독서 모임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